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이 과목 두 번째 시간이네요. 통칙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과목에서 배웠었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 네 품목에 해당되고 매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금 산정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보험금 산정을 하기 전에 보험금 산정을 하기 위한 쭉 현지 조사부터 해서 이제 그 현지 조사 내용들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 피해, 낙가 피해, 고사나무 조사 부분들 쭉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에서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저가 후 착가수 조사고요. 자, 저가 후 착가수 조사부터 먼저 해볼게요. 실은 먼저 조사하는 건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먼저이긴 하겠죠. 옆방에 지금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먼저 나와 있어서 먼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의 보험의 목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1과목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보험의 목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이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을 하느냐, 이듬해에 수확하느냐 잘 봐두셔야 된다고 했는데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보통 2월달 정도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 되었습니다. 보통 2월달 정도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종기가 11월 30일이죠. 그죠? 과수 종기가 그죠?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해에 수확하는 품목이 맞죠. 그리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품목 아닙니다. 다른 품목입니다. 엄밀하게 이제 보장되는 걸로 구분을 해보면 그 농작물에서 단감 같은 경우에는 과수에 속하지만 떫은감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때 배우죠. 그 임산물에 속합니다. 임산물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고요. 자, 사고 접수. 사고 접수는 계약자로부터 이제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때죠. 그죠?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사고 접수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시기별로 이 적가전 종합위험에 있어서 현지 조사하는 건, 현지 조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적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그 보장이 착가가 감소되었을 때 저가 종료 전입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착가가 감소되었을 때 주는 착가 감소 보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과실이 손해를 봤을 때 주는, 물론 이것도 감수가 되었을 때죠, 그죠? 과실 손해 보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특약으로 나무 손해 보장이 있는 거죠. 나무는 특약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착가 감소 과실 손해 보장에 있어서 자, 계약 체결일에서 저가 종료까지가 그러니까 저가 종료 이전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자, 저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딱 여기가 저가 종료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가 종료 이전까지는 유가라고 부르죠. 과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가를 하고 난 다음부터 과실은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 저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저가가 종료됐을 시점에 우리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가란 게 어떤 거였나요? 해거리 방지와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그죠? 필요 없는 과실은 따버리고 딱 알맞은 과실만 남겨놓는 것이 적과였어요. 그죠? 그리고 자 그때 이제 조사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저가 종료 이전 이후에는 수학기예요. 이후부터 수학기까지는 이제 뭐 태풍이 왔다든지 뭐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했을 때 이제 낙가 피해 조사도 있을 거고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착가 피해 조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기 종료 끝나고 나면 나무 손해 보장이 있죠. 수학기 종료는 우리가 과실 수학기 종료는 11월 30일이에요. 그죠?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땠나요? 우리 나무 1월 31일까지였죠. 종기가.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 종료에서 나무 손해보장 종료까지 과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확기 종료가 과실은 11월 30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있죠. 나무 손해보장이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고사나무 조사는 과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보장이 되겠죠. 그죠? 과실은 없으니까 그죠? 여기 앞에 이제 고사나무 미부상 주수의 고사는 과실도 보상이 되고 나무도 보상이 되는 거고 이때 수확기 이후에
에서 나무 손해보장 종료 기간까지 고사나무는 과실 손해에 대해서는 부부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 수확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사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적과 전에 5종 위험, 특정 5종 위험 한정 보장에 든 경우 있죠. 우리가 1과목에서 이제 배울 때 특약을 배웠었어요. 그죠? 한정보장 특약도 배웠었고, 일소 부보장, 그 다음에 가을 동송의 부보장을 배웠어요. 그죠? 한정보장 특약은 적과 종료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었고, 일소 부보장이나 가을 동상의 부보장은 적과 종료 이후에 드는 특약이었습니다. 자, 한정보장 특정 유형 5종 한정보장에 들었을 경우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서 추가로 조사하는 품목이 아니고 추가로 조사하는 내용이 유가, 타박률 조사, 그다음에 낙엽률, 단감, 뜰분감에 한한 겁니다.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저가 종료 시점에는 차가수 조사하겠죠. 그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서 수확기까지는 낙가수,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낙가수 조사를 하지만 달려있는 차가수 조사도 하게 되죠. 그리고 단감이나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사과, 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낙가수나 차가수 모두 피해를 100%다 입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피해 구성률에 따라서 50%형, 80%형, 100%형으로 나눠서 피해 구성률에 따라서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나무는 나무 손해보장 하나고요. 자, 전 기간에 걸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부분이 있고, 자, 조사 항목은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확기 종료에서 나무 손해보장 종료 이후부터는 자, 고사나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과실은 부보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기별 현지조사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해요. 가수에 관한 것은 적가 후 착가수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추가로 조사하는 게 유가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가 있었어요. 자, 낙과 피해 조사, 그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을 하게 되고요. 나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고사나무 조사 부분이 있네요. 자, 우리가 저가수 착가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저가 종료 전에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주는 게 착가 감소 보험금이에요. 그죠? 착가가 감소되었다고 주는 착가 감소 보험금인데 그때 감수 가실수의 근거가 되는 거가 이제 저가 후 착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과목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빼면 감수량이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됐죠, 그죠? 양으로 한다면 착가 감소량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수 가실수의 근거가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착가수를 구할 때, 기준 착가수는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할 때 그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가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 기준 착가수의 가장 근원이 저가후 착가수였어요. 그죠? 저가후 착가수에다가 사고가 있었을 때는 저가후 착가수에 인정된 착가 감소 가실수가 들어갔을 거고죠. 사고가 없었을 때는 저가후 착가수만 해서 기준 착가수를 계산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의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시기별 현지 주사에 보면 앞방에 위에 이제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그 아랫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글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저가후 착가수 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사는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사고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저가를 하게 되면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 정건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를 함으로 해서 저가 종료 이전과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약이 있었죠.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보상하는 제 기억나시죠? 태우집, 지진, 화재였어요. 그죠? 5가지만 보장했습니다. 냉해라든지 봄동상해 이런 거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태우집,
태우집, 지진, 화재, 그죠? 태우집, 지진, 화재 맞죠? 저는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자,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자, 우박하고 일소 피해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조사하는 게 낙가 피해 조사, 착가 피해 조사, 피해 구성률 조사, 뭐 나무 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박이나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우박이나 일소 피해는 낙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착가 피해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고 시에 낙과 피해 조사는 무조건 합니다. 하고 착가 피해 조사는 착가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해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또 연달아 재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는 피해 사고 딱 접수가 되었을 때 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가 딱 수학기가 됐을 때 이 수학기 때 전체 한꺼번에 몰아서 착가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거. 자, 우박 및 일소 피해 사고 시에는 낙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수학기에 착가 피해 조사를 실시하더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로넣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과수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1월 10일까지였죠. 자,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가 종기였어요. 이거는 과실에 대한 종기입니다. 종기고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조사도 했었잖아요. 낙엽률 조사하면서 입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 낙엽률 조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종기가 다르죠. 과실에 대한 종기와 여기 낙엽률, 낙엽조사에 대한 시기와 종기가 다르다는 거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과 전에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에서 종합으로 보장을 받고 특약을 들었을 때는 특정 위험 한정 보장 태우집 지진 화재가 있다고 했어요. 적과 이후에는 보장이 태우집 지진 화재 기본에다가 가을 동상의 일소가 있었는데 가을 동상의 일소 전체를 다 같이 보장받으면 7종 보장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뭐 일소 하나만 부보장하겠다 하면 뭐 가을 동상하면 들어가니까 6종 보장이 되는 거고 그죠? 일소 가을 동상에 다 뺀다면 5종 보장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적과 전에는 어떤 것이 보장이 되고 적과 이후에는 어떤 것이 보장이 되고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이 그 재보장 재해가 왔을 때는 어떤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태풍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강풍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람이 세게 불고 비바람이 치는 거잖아요. 어떤 피해가 오겠어요? 낙가 피해 올 수 있죠. 그죠? 낙가 피해가 있습니다. 있고 우박 같은 경우는 우박은 우리 돌덩이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걸 맞아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맞았는데 상처만 있고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박은 낙과 피해도 있고 착과 피해도 있습니다. 집중호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가 있겠죠. 지진, 화재 동일합니다. 이렇게 낙과 피해입니다. 일소입니다. 우리 태양광에 의해서 이제 과육이 금께 걸리거나 괴사되는 것을 일소라고 했어요. 그죠? 폭염 이후에. 자, 이 일소가 왔을 때도 일소가 심할 경우에는 뽕 떨어져서 낙과 피해가 있을 거고요. 자, 달려있는데 조금만 부분만 상처를 입어서 그대로 달려있는 착과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낙과 착과 피해가 같이 있고요. 가을 동상해 입어가지고 과실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들에 있어서 어떤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저희가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 감수 과실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과실 손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 그 감수 과실수를 계산할 때 이게 낙가 피해인지 착가 피해인지 나무 피해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과 후에 낙가를 유발하는 재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물으면 어떤 게 될까요? 자, 가을 동상에 빼놓고 다죠. 가을 동상은 착가 피해만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낙가 피해가 다 있죠. 물론 착가가 있는 게 있었어요. 우박이나 일소 같은 경우는 착가도 있었지만 자, 낙가만 물었기 때문에
태우집, 지진, 화재의 일소까지가 낙가 유발재해가 되는 거고요. 이 낙가 유발재해는 우리가 나중에 현지 조사할 때 낙가 피해 조사할 때 대상 재해가 되겠죠. 요게 그죠? 그다음에 착가 유발재해는 어떤 게 있나요? 이건 착가 피해할 때 대상 그 재해가 되겠죠. 우박, 그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다 틀어서 재해 중에서 유일하게 착가 피해만, 착가 유발 재해만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을 동상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가을 동상해는 유일하게 착가 피해 조사만 하고요. 이제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착가 피해 조사만 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품목이 단감, 뜰분감이라고 했을 때는 단감, 뜰분감은 제가 입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낙엽률 조사. 낙엽률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낙엽 인정 피해율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인정 피해율을 조사하고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실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제가 잎에 대한 피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잎이 가을 동상의 잎이 전체 50% 이상 고사한 경우에는 조건이 50% 이상 고사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잎도 피해를 좀 입었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0.31%씩에서 가산을 해서 피해 구속률을 산정할 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지수로 해서 0.0041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뒷부분에 자세히 우리가 낙가 피해 조사할 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들지 않나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낙과도 있겠지만 이 우리 태풍 불었을 때 이렇게 가지가 있어갖고 여기 과실이 있다고 하면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가지에 막 부딪히거나 이렇게 잎에 막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태풍, 강풍, 그죠? 집중호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심한 상처는 아니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자, 이렇게 착가 피해가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후에 우리가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때 가산을 해줍니다. 이 착가 피해가 있었던 것을 요것을 낙가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산해서 7%만큼 가산을 해서 나중에 감소가실수 계산할 때 이거 인정해 줍니다. 그 부분이 사과, 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단감, 뜰분감은 해당되지 않고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시에 착가 피해 있었던 거를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고 나중에 감수과실수 산정할 때 낙가 피해로 인정해서 7%만큼 인정. 그래서 지수로는 1.07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과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낙가 감소과실수 할 때 땡치를 곱해주라 이게 이제 7%만큼 더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바로 외우는 게 저희가 힘드니까 그래서 사과배에는 땡치를 곱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1.07 이렇게 지수를 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나무 피해 유발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무 피해 조사하는 것은 나무 피해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도복이 있을 수도 있고 절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매몰이 될 수도 있고 유실이 될 수도 있고 침수도 있고 화재로 인한 소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나무 피해 유발재해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고요. 여기는 일소, 가을 동상의 우박은 제외입니다. 아무래도 뭐 태풍이나 강풍 오면 뭐 도복이 된다거나 절단이 된다거나 그죠? 매몰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안 좋은 물에 많이 휩쓸려 갖고 뭐 유실이 된다든지 그리고 물이 집중호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화재일 때는 이제 소실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꼭 이 그 보장 재해들에 있어서 보장 재해가 유발하는 이제 그 유발 재해들이 어떤 것들이 보장하는 재해들이 유발하는 재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낙과 피해인지 착과 피해인지 낙과 착과 피해 다인지 꼭 그런 것들은 이제 재해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지조사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로 한 번 더 볼게요. 항상 기준은 제가 저가 후 차가수 조사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죠? 저가를 한 시점입니다. 저가 이전은, 저가를 한 앞부분은 저가 종료 이전이라고 부르고요. 저가를 한 시점부터 이후는 저가 종료 이후라고 해서 시점을 나눕니다. 자, 기준이 저가 후 차가수 조사가 기준이 되고요. 자, 그럼 저가 이전은 보장 기간이 우리 보험 기간이죠.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저가 종료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가 이후는 저가 종료 후에서부터 수확 종료 시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수확 종료 시점 11월 30일이었어요. 자, 근데 저가 종료도 이제 수확 종료 시점이 달랐죠.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가 종료가 6월 30일이었잖아요. 근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이었어요. 달랐어요. 그 부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저가 종료 전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했으면은 추가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유가 타박률,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률,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가 종료 이후에 조사하는 거는 자, 재해를 한번 볼게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사과배 같은 경우는 낙가 피해 조사가 있어요. 그죠? 이 낙가 피해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땡칠이 곱해주라 1.07 곱해주는 겁니다. 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하지만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땡칠이 안 곱해줍니다. 자, 대신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가 피해 조사하고 낙엽률, 낙엽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나무 피해 조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재해는 우박일소 있네요. 우박일소는 착가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배, 단감, 뜰분감 착가 피해 조사를 하고 낙가 피해 조사를 하고 착가 피해 조사도 있습니다. 착가 피해 조사 수학기 때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착가 피해 조사 하는 그 제해 하나 더 있잖아요. 가을 동상에. 그래서 가을 동상에 우박 일소 같은 경우에는 착가수 조사도 하게 되고 착가 피해 조사도 합니다. 이때 착가수 조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가장 기본으로 먼저 조사하는 거고 사고가 있을 때마다 착가수에 대한 조사는 합니다. 그 착가수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착가수 조사하게 됩니다. 자,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일 24시가 가입일 24시죠. 자, 그리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있고 자, 낙엽 조사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저가 착가수 조사보다 전이죠. 저가 착가수 조사는 6월 30일, 7월 31일이 요때잖아요. 그죠? 종료가 그죠? 그래서 6월 1일 자, 낙엽 이 피해에 대한 조사는 6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더라. 종기 기억합니다.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가을 동상의 담보기간은 보장기간 달랐어요. 9월 1일부터 해서 자, 품목 종료일인데 품목 종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 종료일에 돼 있는 거죠.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일소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이후에서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죠? 자, 과수자중에 특별약관 3종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일과목에서 제가 꼭 한 번은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였죠. 한정보장과 부보장 특약이었어요. 그죠?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 위험 5종, 특정 5종 위험, 한정보장 특약이 있었고 저가 종료 이전에 태우집, 지진, 화재만 보장을 하고 나머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특정 위험 5가지만 보장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부보장은 요거는 내가 가입하면 보장 안 받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소와 가을 동상이었습니다. 그죠? 보험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과목에 있는 거 한 번 더 가져와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보장은 과실손해보장이 있고 나무손해보장이 있습니다. 과실손해보장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통약관이고요. 나무손해는 특약입니다. 자,
보통 약관도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 종료 이전으로 나눠지고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죠? 저가 종료 이전은 종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를 다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보장 이름이 저가전 종합위험이라고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대상 품목은 사과배, 단감, 뜰분감 나눠집니다. 시기는 계약 체결일 24시 동일하고요. 저가 종료 시점에 종기는 다릅니다. 사과배는 6월 30일 초과할 수 없고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7월 3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가 종료 이유는 태우집 지진 화재에 가을 동상해 일소 피해가 있고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는 부보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태우집 지진 화재는 저가 종료 이후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 11월 30일까지 같고 가을 동상에는 시기 종기가 다 달랐어요. 시기는 Y년이라면 그 당해년도란 얘기죠. 9월 1일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일소 피해 보장은 저가 종료 이후에서 Y년 9월 30일까지. 자, 나무 손해보장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보장을 다 합니다. 종기가 Y 플러스 1년, 다음해죠. 1월 31일까지 있고, 현재 업방에는 요 가입일이 시기가 3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업방 개정될 겁니다. 1년 보장하고요. 지금 현재 약관에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Y년 2월 1일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딱 1년을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저가 후 차가수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후 차가수 조사는 대상재해가 없다고 했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재해는 해당이 없게 되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보험사고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고 내 가수원에 있는 정권 전 품목에 대해서 다 조사합니다.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네 품목입니다. 자, 조사 시기는 언제이냐? 우리가 보통 저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가도 나눠집니다. 통상적인 저가,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게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실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면, 제일 큰 과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따버리는 걸 저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따는 것을 통상적인 저가라고 하고요. 자연 낙과 생리적 낙과는 자기들이 알아서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뜰분감 같은 경우만 그렇습니다. 단감은 또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자, 감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감이 이제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은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기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요. 알아서 뿡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감이 뜰분감 같은 경우는 실은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는 것을 생리적인 낙과 또는 자연 낙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통상적인 그냥 저가를 하거나 자연 낙과가 된 종료 시점, 저가를 하고 난 종료 시점이 돼야만 여기 따버릴 거 따버리고 나야 이제 이 가수원이 정말 필요한 이 과실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 시점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조사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 방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통치했던 용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었죠. 기수학 주수. 요것들이 이제 여기 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는 우리 가순에 있는 모든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입할 수 없는 게 어린 유목이 안 됐었고 제한 품종 안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사나무 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죽어버린 거 보상하는 재해입니다.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거나 또는 수확량이 현자에게 감소된 것은 미보상 주수였어요. 수확 불능 주수는 어땠어요?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그죠? 현재 살아는 있는데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살아는 있는데 지금은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것들을 수확 불능 주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기수학 주수는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를 가입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했다면 기수학 주수는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수확한 걸 기수학 주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우리 가수원의 표본 대상이 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도 빼고 미보상도 빼고 수학불능도 빼고 기수학도 뺀 것이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나무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 이제 표본이 되는 나무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나무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조사 대상 나무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수학불능, 고사를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실제 결과 주수도 조사하고 미보상 주수도 조사하고 고사 주수도 조사하고 수학불능 주수도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걸 다 빼야만 조사 대상 주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조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품종이 저희가 사과 안에서도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뭐 후지도 있고, 뭐 홍로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죠? 품종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원에 제가 품목이 혼식된 거는 인수 제한이지만 품종이 혼식된 거는 괜찮습니다. 품종은 혼식돼서 가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별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같은 홍로라 하더라도 5년생하고 10년생이 다르겠죠. 과실이 달리는 게. 그래서 수령별로도 구분을 해주고요. 우리 사과 기억나시나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나눠졌어요. 자,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는 물론 과실이 달리는 것에 차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가전 종합위원회에서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합니다. 재배 방식까지 다 있는 거는 저가전 종합위원회 유일합니다. 나중에 종합가수에 가면 종합가수에는 재배 방식이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 수령별로 조사를 합니다. 종합가수 가시면 또 배우겠지만 또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품종만 조사를 하는 건 또 반품목이 될 거고요. 나머지 가수들은 품종, 수령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은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한다는 거 먼저 조사 대상 나무수 확인을 하고요. 조사 대상 나무수가 나오면 표본주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 주수 기준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있어요. 그 표에 의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먼저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뒷장에 보면 별표에 있어. 별표 산식에. 자, 조사 대상 주수를 50주에서 1000주까지 갑니다. 1000주까지 가는데 50에서 200주까지는 50씩 한 칸씩 띄는 거예요. 50주 미만, 50에서 100주 미만, 100주 이상, 150주 미만, 150주 이상, 200주 미만, 50씩 통 50씩 띄었습니다. 띄었고 200부터는 100씩 갑니다. 200에서 300, 300에서 400. 앞에가 항상 이상이고 뒤가 미만입니다. 400, 500에서 6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1000. 1000주까지가 끝이고 1000주부터는 1000주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가 정해지면 품목별 표본 주수는 자, 5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50주 미만 5, 6, 7, 8, 50씩 한 칸씩 뛰어가는 요 주간에는 요 표본 주수가 1씩 늘어납니다. 5, 6, 7, 8. 시작은 5로 해서 시작하고 1000주가 아무리 이상 넘어갔다 하더라도 표본 주수는 17주가 한계입니다. 마지막 17주까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주가 마지막이라는 거. 그럼 5에서부터 시작해서 17주까지고요. 50씩 뛰어가면서 5, 6, 7, 8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200에서부터 1000주까지는 제가 100주씩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9, 10 이렇게 다 표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200주 이상부터는 앞머리가 전부 앞머리 숫자를 다 땁니다.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더하기 7이 자기 표본 주수입니다. 2 플러스 7, 9 맞죠? 3 플러스 7, 10. 4 플러스 7, 1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앞머리 숫자 더하기 7이 표본 주수가 되는 겁니다. 200주 이상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고 17주를 넘길 수는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본주 선정 요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과수원에 200 한번 볼게요. 270주의 조사 대상 주수가 있었다고 하면 자,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기 때문에 표본주는 9주가 되겠죠. 그죠? 9주가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간격을 벌려가지고 거기에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할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보통 나눕니다. 270주인데 표본주가 9주라고 하면 270을 9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 9, 27이기 때문에 30주씩 되나요? 270 나누기 9. 그죠? 30주 맞죠? 그러면 30주마다 표본주를 하나씩 선정하는 겁니다. 30주 간격을 띄워서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쭉 띄워서 표본주 하나 선정하고 또 한 띄워갖고 표본주 하나 선정하고 근데 표본주를 선정할 때는 조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옆에 거하고 차이가 나게 큰 나무라든지 너무 옆에 거 차이가 작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조금 평균적인 수준의 나무를 고른 겁니다. 무조건 그 30칸 띄워야 된다 해서 딱 30번째 표본주가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나면 그 앞에 거, 그 뒤에 거를 표본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격은 그 정도로 띄워준다는 거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주가 산정이 됐어요.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주 산정이었어요. 그죠?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면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표본주가 있고 실제로 표본주 수표를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주 전체 표본주였죠. 그 9주라는 것은 그죠? 전체 표본주가 정해지면 표본주를 이제 선정했어요. 그죠? 표본주를 이제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선정하는 건 간격별로 선정을 했죠. 그죠? 표본주가 이렇게 간격별로 선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표본주가 이게 내가 표본주였다 하면 이제 이 표본주에 리본을 다는 거예요. 자, 리본을 딱 달고 우리 저가 차가수 조사할 때 리본은 분홍색 리본입니다. 리본을 달고 자, 저가 차가수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리본에다가 기재를 하겠죠. 기재하고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제출하는 게 현지조사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본에도 기재를 하고 현지조사서에도 기재를 하는 겁니다. 리본에 기재하는 사항은 업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조사일, 조사한 날짜겠죠. 누가 조사했는지 조사자가 들어가죠. 표본주가 우리가 9주라고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주 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너는 몇 번째 표본주야 너는 몇 번째 표본주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주마다 착가수 조사한 개수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착가수 개수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체 표본주가 산정이 되어서 이제 품목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이제 이 표본주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합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적정 표본 주수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제 품목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한 값이 우리 전체 표본주 있죠. 요걸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과수원에 이제 품종이 다 달라서 자, 수령 20년, 10년, 20년, 10년, 10년, 반밀식, 밀식, 일반 이렇게 품종도 수가루, 홍로, 수지가 달라요. 자, 조사 대상 주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우선 우리 그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조사 대상 주수가 전체가 몇 그루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전체가 550주더라. 하면 한 머리 숫자 플러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550 물론 이제 500에서 599, 550 여기에서 내 숫자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때는 뭐예요 지금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기 때문에 12주잖아요. 12주예요. 12주지만 실제로 품목별 그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내 적정 표본 주수는 보세요. 3개, 5개, 3개, 4개 해서 총 하니까 15예요.
12보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함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작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작게 배정되지는 않아요. 크거나 같더라.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 구하는 것도 뒷부분에서 다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순서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은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워낙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고 비슷한 유형들의 그 피해 조사 글을 보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외워집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우리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보고 표본주를 산정하게 되고요. 그 표본주는 전체 표본주의 합은 그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주의 합은 전체 표본주보다 크거나 같더라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순서로는 조사 대상 나무수를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그다음에 표본주를 산정했으면 기본이 되는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간격별로. 그래서 리본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표본주를 이제 선정했기 때문에 표본주 조사해서 차가수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은 모든 조사를 하는 데서 미보상 비율은 마지막에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보상하는 손해로 된 건지 보상하는 위에 어떤 것으로 해서 또 잘못된 감소된 과실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 하기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한다는 거. 자, 그러면 표본주 부분은 이해가 되셨나요?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이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습니다. 그죠? 간격 이해되셨고요.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표본 주수를 산정할 때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전체 표본주는 구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 앞머리에 플러스 7 해서 이렇게 12주였어요. 50에서 99까지 100에서 149 이게 이제 149란 말은 이건 다 포함이란 거고 실은 100 이상 150 미만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150에서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자, 여기까지가 한 칸씩 올라갔고 5, 7, 5, 6, 7, 8 올라갔고 여기서부터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17을 넘을 수 없더라. 첫 시작은 5부터 하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전체 표본 주수는 구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구했으면 스가로 반밀식 10에 대한 거, 스가로 반밀식 20년에 대한 거, 홍로 밀식 10년에 대한 거, 후지 일반 10년에 대한 거 각각 자기 품종 재배 방식 수령에 맞는 자기 표본주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적정 표본주수, 품목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표본주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전체 지금 표본 주수가 12주가 나왔어요. 이 12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 전체 표본주가 12주가 다 나왔습니다. 이 12주는 어떻게 나왔어요? 550주라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곱하기 550주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 내 거 몇 주? 서가루 100주. 그래서 100 하면 어떻게 나오면 2.18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근데 우리 업방에 나와 있는 지금 적정 표본 주수는 업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조건 소수점 첫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돼요. 반올림 아니에요. 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18은 우리가 보통은 4452을 했을 때는 2.5 넘어갔을 때 3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올림이기 때문에 2.18이라 하더라도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자, 스가로 반밀식 20 수령일 경우에는 자, 표본주가 12주가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550주에서 내 거 몇 주? 200주에서 그러면 12주 곱하기 550주에 내 거 200주 해서 계산을 하면 4.36이 나옵니다.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이기 때문에 적정 표본주수 5주가 되겠습니다. 홍로 밀식 10년생 같은 경우는 전체 표본주수 12주에 자, 조사 대상 주수 550주인데 내 거 몇 주? 100주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550분의 100 하면 2.18이 나오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올림하면 3. 자, 마지막 후지 일반 10년도. 자, 12주가 전체 표본 주수예요. 자, 550주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내 거 몇 주? 150주.
이렇게 나눠주면 3.27이 나옵니다. 27이 나오는데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이기 때문에 4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해 보니까 전부 되니까 15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왔던 앞부분에 설명했던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표본 주수는 이 전체 표본 주수보다 표본 주수와 같거나 크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버리니까 작을 수는 없죠. 크거나 같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실제 우리가 과수원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제일 처음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출발이 실제 결과 주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현장 업무 나가지고 실제 결과 주수하고 가입 주수가 다를 경우 10%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현자가 차이가 난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 원장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산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실제 결과 주수를 산정하고 나면 과수원에 가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불능 주수, 기수학 주수를 조사해서 실제 결과주에서 뺀 거,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야만 우리 과수원의 전체 표본주가 몇 주더라. 그리고 품종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해서 표본주는 몇 주더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표본주가 나와야만 그러면 내 이 표본주에 해당되는 이 품종의 착가수가 나오고 각각의 착가수가 다 나오겠죠. 그죠? 얼마가 열리는지. 그럼 이 전체를 다 더한 거, 이 각각의 착가수를 전체 다 더한 게 이 과수원의 적과 후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수량 배울 때 1과목에서는 무조건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 착과량이 우리가 착과 감소량이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물론 2과목은 다 이렇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착과량을 구한 게 착과 감소량이기 때문에 이 적과 착과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틀려버리면 착과 감소량 자체가 틀어지잖아요. 착과 감소량이 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금 외웠죠. 창리, 자가, 오. 제가 50%에서 7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가격 곱하기 50에서 70%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과 감소량 제일 첫 번째 값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과 착과수가 틀려버리면. 그래서 적과 착과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적과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주수를 제대로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금 산출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제 결과 주수 파악하는 거, 조사 대상 주수 파악해서 표본 주수 산정하고 선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주수표에 관한 이거 적정 표본주는 저절로 나중에 외우시게 될 거예요. 적정 표본주는 계산을 하셔야 되고 표본 주수표에 표본주는 저절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200 이상일 때부터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란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적과 착과수 조사 현장 사진입니다. 사과 가수원이고요. 사과 가수원은 제가 종기가 6월 30일이라고 했죠. 30일이고요. 자, 배 가수원입니다. 배도 6월 30일이죠. 자, 단감 뜰본가 같은 경우는 7월 31일까지였어요. 그죠? 자, 보통은 이제 적과를 하고 나면 지금은 과실이 이렇게 보이지만 적과를 하고 나면 대부분 우리 사과나 배 가수원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는 봉지를 안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봉지 다 씌우죠. 사과도 처음에 봉지 씌우나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과가 손인데 병봉지 씌워져 있는 애. 마지막에 근데 사과는 이제 색깔 내기 위해서 봉지 다시 다 뜯잖아요. 그죠? 봉지 뜯죠, 나중에는. 그리고 배가수원은 이제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도 봉지를 씌운 상태로 놔두던데요. 자, 봉지를 씌운 상태, 젓갈을 하고 난 다음에 봉지 씌우기 합니다. 젓갈 안 하면 정말 조그만 모든 과실에 다 육아에 다 봉지 안 씌워요. 젓갈을 하고 딱 나면 그 다음에 배봉지를 싸고 사과 봉지를 싸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밭이죠. 농장이라 하기에는 작고 밭이라 하기에는 좀 넓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뭐 이것저것 키우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실은 집에 없는 과수가 없었어요. 거의 뭐 사과, 배, 뭐 복숭아, 뭐 자두 웬만한 건 다 있었는데요. 그래서 배나무도 많고 복숭아 나무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우리 가족이 총동원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배봉지를 싸는 거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항상 이 젓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배봉지를 쌀 때는 엄마, 아빠 혼자서 이 일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 저도 있고 저희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배봉지를 쌌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봉지 씌우기를 종료하고 나면 이제 젓가락 차가수 조사하면 되겠죠, 그죠? 그 씌우기 전이라도 젓가락 하고 난 다음에 젓가락 차가수 조사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리본은 분홍색 리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리본을 딱 하고 나면 이렇게 매듭을 딱 짓죠.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나면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왜냐면 다시 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표본줄을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듭 부분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으면 다시 풀어버리면 이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막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 조사하면 날짜 적고, 그죠? 그 조사자 이름도 적고, 조사일도 적고, 착과수 조사 개수도 적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개수기가 되겠네요. 착과수 세는 개수기죠, 그죠? 자, 착과수 조사의 중요성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만약 젓가락 착과수 조사가 항상 기본이 된다고 했어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처음 이제 착과 감소량 정해갖고 착과 감소 보험금이 나갔을 거고 이후에 가실순위 보험금까지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젓가락 착과수 조사한 젓가락 착과수 수량이에요. 여기서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젓가락 착과수 조사를 했는데 우리 가수원에 47개가 조사가 됐어요. 47개 적어놨는데 태풍도 오고 뭐 집중호우도 오고 많은 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수가실수가 20개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감수가실수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감수가실수 그 있고 그 조사하러 갔을 때도 항상 그게 현재 달려있는 착과수 조사를 하거든요. 몇 개가 달려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착과수 조사를 47개 했는데 감수가 20개가 됐어요. 근데 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해봤더니 75개가 됐어요.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에 착과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훨씬 적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과수 조사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뒷부분에서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만일에 착과수를 너무 적게 해놨다고 하면 이게 물론 이제 더 적게 돼 있었다고 하면 그 뭐 상관이 있고 별로 표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많으면 바로 표가 나겠고 적게 데 대해서도 이제 만일에 47개 20개가 됐는데도 이제 내가 뭐 한 30개 데 남았다고 하면 실은 요거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40개 30개밖에 안 돼 있다고 하면 피해율이 훨씬 더 적게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율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가수 착과수사는 굉장히 조사를 잘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던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는 그 보험 가입자들 계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다 세워본다고 하더라고요. 세워봐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거하고 저가 착과수사가 굉장히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난다든지 다를 경우에 바로 이거 재조사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수원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약자잖아요, 실은. 그래서 계약자들도 꼼꼼하게 체크한다는 거. 그래서 착과수사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현장 가서 뜨문뜨문 대충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보험금은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피해량 부분. 그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착과수, 착과수사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조사는 다 마찬가지겠죠.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젓가우 착과수 조사 예시 문제 아주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집의 실제 결과 주수인데 지수라고 되어 있네요. 주수입니다. 300주입니다. 300주가 고사 주수가 10주, 미부상 주수가 10주라고 했을 때 젓가우 착과수 조사를 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야?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으면 우리 집 전체 표본 주수는 몇 주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부상, 뭐 기수학, 수학 불능 뺀 거라고 했잖아요. 기수학이나 수학 불능은 없기 때문에 고사 주수와 미보상 주수를 뺍니다. 그러면 300에서 그죠?
300에서 10주 빼고 10주를 뺐어요. 그럼 몇 주가 나와요? 280주가 나와요. 자, 표본주 어떻게 구한다고요? 앞머리 숫자에다가 플러스 7 해서 표본주는 9주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후지 10년, 이제는 이제 착가수 조사 직접 들어갑니다. 후지 10년생의 반밀식이 40주가 있다고 했으면 400주가 있다고 했어요. 400주인데 표본주는 11주더라. 왜냐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본주 11주 맞죠? 근데 우리 집 표본주에 11주 여기에 착가수 조사를 했더니 몇 개가 나왔냐면 1100개가 나왔대요. 그러면 한 주에 얼마가 몇 개가 달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표본주가 11개가 나왔는데 몇 개가 달렸어요? 1100개가 달렸더라. 그럼 우리 집 한 주에 그 평년 착가수는 몇 개예요? 100개란 얘기인가요? 맞죠? 1100에 10이니까 100개란 말이죠. 1100. 저는 수치에 약합니다. 100개 맞네요. 100개가 달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 가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라고요? 400주라고요. 그럼 곱하기 400 하면 우리 가수원에 있는 전체 저가 착가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4만 개가 되더라. 항상 자 표본 주수 우리 표본 주수의 표본주 착가수 합계를 표본주 착가수 합계 표본주를 나누는 거죠. 나눈 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집 가수원의 적가 후 착가수가 나온다는 거. 자 표본주 분의 표본주 착가수 합계를 구한다는 것은 실제 내 가수원에 이것도 좋다네요. 한 무당 아니고 한 주당이죠. 한 주당 평균 몇 개 달리는지, 즉 한 주당 평년 착가수, 한 주당 착가수가 몇 개인지 기본을 산출해낸다는 거죠. 한 주에 몇 개가 나오면은 우리 집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전체 착가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부분에는 이제 품종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였어요. 품종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았죠. 자, 두 번째는 품종을 이제 두 개를 구분해 봅니다. 품종이 달라도 가수원 가입할 수 있어요. 부유 차량이라는 것은 단감입니다. 단감 종류예요. 근데 사과 가사는 잘못됐네요. 이거 단감입니다. 단감 가수원입니다.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산정하시오. 자, 부유 차량 돼 있어요. 실제 결과 주수가 부유는 400, 차량은 250이네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부상 주수. 자, 전부 다 빼면 조사 대상 주수 나오나요? 그죠? 그럼 다 뺐어요. 20, 20, 30, 90을 뺐네요. 그렇게 맞나요? 아니네요. 40, 70이네요. 70을 뺐네요. 그러니까 330주. 또 뺍니다. 그죠? 다 빼면 조사 대상 주수 몇 주인가요? 40에 50이니까 50 빼보니까 200주가 되나요? 200주가 됐어요. 적정 표본 주수 어떻게 구하나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3 더하기 7은 10주. 앞머리 숫자 2 플러스 7, 2 플러스 7은 9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표본 주수. 자, 이거 아니네요. 그죠? 전체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구해야 되네요.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한 품종일 때 그렇고, 자,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구했으면, 죄송해요. 품종일 때 이렇습니다. 전체, 이제 지금 품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합니다. 자, 330주 플러스 200주. 330주 플러스 200주 하면 얼마 되나요? 530주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한 품종일 때 이렇고 530주 플러스 7이죠. 530주 플러스 7 하니까 몇 주인가요? 12주인가요? 자, 12주가 나왔어요. 12주가 나왔는데 이제 품종이 다를 때 저희가 구하는 게 아까 적정 표본 주수였어요. 그죠? 적정 표본 주수. 자, 그럼 적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표본주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 몇 주? 530주에서 나왔어요. 530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부유는 몇 주? 자, 330주네요. 이렇게 하면 부유의 적정 표본 주수가 나와요. 차량은 12주가 나왔는데 자, 530주에서 차량은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200주더라. 이렇게 해서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합니다. 적정 표본 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7.4가 나오기 때문에 올림은 8주. 자, 두 번째 거 구하면 4.5가 나오기 때문에 5주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음 몇 주인가요? 이렇게는 다음에 13주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품목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표본주 우리가 몇 주였어요? 12주였잖아요. 12주보다 13주는 크죠? 그죠?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겁니다. 자, 품목이 하나 할 때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바로 7 바로 해버리면 맞고요. 지금은 품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품목이 두 개일 때는 우선 우리 전체 가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체 표본 주수를 구하고 다시 품목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구분을 해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적정 표본 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4 4.5기 때문에 8주 5주지만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수는 이제 계산했더니 4.01이 나왔어. 4.1이 나왔어. 4.2가 나왔어. 4.5가 나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4.5면 5주, 4.2도 5주, 4.1도 5주예요. 근데 4.01 같은 경우는 첫째 자리가 0이잖아요. 0이기 때문에 올림 바로 해서 5주 아닙니다. 4.01 0으로 시작됐을 때는 둘째 자리까지 산출됐을 때는 첫째 자름에서 올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4주가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너무 요 적정 표본주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농구문의 질의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01은 4주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글에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블로그에 또 자세하게 이제 적정 표본 주수 구하는 거, 표본 주수표 암기하는 방법 다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블로그 게시글에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서 개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이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하는 가장 기본이 적과 후 착화수 조사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적과 후 착화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결과 주수를 알아야 되고 미보상, 고사, 수학 불능 주수, 기수학 주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하고 조사 대상 주수에 맞는 우리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이 표본주에서 착화수를 조사해서 계산한다는 거 순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순서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문제를 우리 풀 때 문제 순서가 있잖아요. 산출할 때 그 산출하는 것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서술형으로 문장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라 한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 맞춰가지고 이렇지라고 연상해서 떠올려서 적어야지. 이걸 처음부터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고 이렇게 막 순수를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외워집니다. 그거 안 외워지고 산식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술형은 저절로 이제 산식을 외우시고 나면 풀이 과정을 알면 그냥 서술형으로 적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가장 기본이 다는 용어들 중요하니까 꼭 잘 암기해 두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불능 주수, 기수학 주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칙할 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그 통칙 부분에서 보상하는 손해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첫째로 그걸 제대로 가려내야만 조사 대상 주수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이 적과 후 착화수 조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가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육아 타박률 조사, 우리가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조사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